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문제가 지금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소위 불법을 자행한, 불법 중에서도 국민들의 신체, 소위 신체의 자유, 이 모든 것을 구속한 이 사례로 아주 위중한 사건입니다.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짜 서류로 금지를 시켰다. 이에 국가기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행이죠, 만행. 이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그 공문서 조작 또 은폐 이런 의혹의 중심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검찰개혁 선봉에 섰던 친정권 검사들과 법무부 관료들이 대거 혼합해서 개입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만행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 재조사해라. 이 방콕을 아마 해외 방문인가 하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에 8년 전 사건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그걸 재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맹종하는 그런 이 친정권 검사와 관료들이, 일부 관료들이 또 일부 검사들이 소위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멀쩡한 과거의 무혐의로 풀려났던 그분이 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거 정말 상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들이 이 일부 검찰, 일부 법무부 관료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작전을 하듯이 출국을 갖다가 불법적 수단으로 막고 이후에 이를 덮으려 했다가 완전히 덮여졌는 듯 했다가 지금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왜? 공익신고 때문에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거는 이게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런 짓입니다. 바로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 곳이 다름 아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란 이상한 소위 과거사. 검찰에 무슨 과거사가 필요합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뭐 어떻다는 겁니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서 과거사 무슨 과거사입니까?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바로 여기서 일을 벌인 겁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재조사를 결정한 곳이고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자 하고 결정한 곳이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맡은 곳입니다. 여기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검사가 하나 파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대검 소속은 아닌데 파견 검사입니다. 진상조사단의 그 파견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아이디어를 쳐낸 인물은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이었던
누구일까요? 바로 이용구 지금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현 법무부 차관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22시간, 3시간 만에 임명이 됐나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주무위원이었던 또 김용민 변호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겁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래서들 출세하는 코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김용민 변호사는 당시 라디오 방송 등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여기서 실토를 한 겁니다. 이 라디오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19일 대검에 김 전 차관을 출금할 필요가 있다. 출국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입건된 상태도 아닙니다. 입건이 돼가지고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이것도 된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국민에게 우리 각자들에게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능히 하고도 남을죠. 법무부 차관했던 사람을 이런 정도로 하니까 과거에 또 변호사인 사람을 이렇게 할 정도니 일반 국민은 어떻게 다뤘겠습니까? 어? 이들의 눈에는 국민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호구 아니면 밥 아니면은 쓰레기로 보입니까? 이에 대검이 진상조사단에 출금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자 이들이 기획한 대검을 통한 출국 금지 요청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김태훈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검찰과장으로 있는 아주 검찰 실무에 인사실무 무슨 실무한 실세입니다. 김태훈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이 움직여가지고 이규현 검사의 요청을 받은 김 과장은 그해 3월 22일 오후 직속상관인 기획조정부장을 통하지도 않고 휘하의 연구관들에게 진상조사단을 대신해서 법무부의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하라. 출국 금지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대검 기조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관들이 그 당시 연구관들이 검사들입니다. 전부 다. 이 연구관 검사들이 이거는 법에 없다. 이거는 위법하다. 위법한 출국 금지다. 이건 요건이 안 갖춰 있다. 하고 무척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산돼 버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태훈 과장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시도한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무총괄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는 것. 범죄를 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벼락 출세를 해서 불의하게 남을 괴롭히면서 출세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뒤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행복한 만큼 불행을 철저하게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대검 연구관들이 아주 반발을 했죠. 대검 명의의 김학의 출국 금지 요청서가 안 돼! 하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자 결국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직접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를 했습니다. 한 출국 금지 요청서 가짜 또 가짜 내사 번호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내사 번호까지
적은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검사가 가짜 이런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나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가짜 검사란 사법시험도 가짜로 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가짜로 보고 사법연수원도 가짜로 다니고 배워서 거기서 배운 것이 이겁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분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답니다. 공정거래 파견 나간 건 상당히 중요한 요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사실을 다 검찰 관계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서에는 소위 기관장, 동부지검 검사장 관인 대신에 이 검사 서명만 있었습니다. 또 가짜 내사번호는 당시 이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이 난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번호였는데 이 검사는 동부지검 당직검사에게 법무부 대검과 다 얘기가 됐다 이렇게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직후에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합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3월 23일 오전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소위 이성윤은 서울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사번호를 만들어달라. 내사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장이 한 걸로 좀 추인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들이 김 전 차관 있지 않습니까? 이 김학의 씨를 갖다가 출국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공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아주 비선으로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가짜로 전부 다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위해서 검찰 안팎에 친정권 인맥이 거의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이게 법무부 바로 과거사위원회나 대검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이게 법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그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뒤에 이강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이 사건을 직접 챙겼다는 말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광철 비서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인데 지금 버젓하게 행정관 때 기소가 됐는데 지금 비서관으로 승진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문서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즉 36기라고 합니다. 결국 이 조백건 기자와 김아사 기자가 조선일보입니다. 이 취재를 한 이 종합적인 이 취재에 의하면은 결국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는 누가 시켰느냐? 이용구 지금 법무부 차관이 기획하고 이규원이 실행한 또 거기 뒤에서 이성윤이 지휘한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동부지검장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겠지만 그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부 전직 차관까지 하고 전직 또 지금 현 변호사인데 또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은 이건 파리 목숨 아닙니까?
이거는 발본색원을 내서 나중에 정말 역대 가장 안 좋은 검사와 안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역사에 올려질 정말 나쁜 인물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파서 이 사실을 확실히 증명을 해내서 결국은 역사에 올려야 될 그런 인물들의 극중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극중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드라마의 인물들이고 나중에는 실존 인물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느냐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검찰사에, 법무부사에 올려야 될 아주 기이한 이야기들이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광풍이 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동력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바로 이글거리는 그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리고 한미동맹이 서로 성장 동력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활성시키는 그러한 아주 행복한 대한민국이 일 것이라고 100%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좌절이 없습니다.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네, 자, 안녕히 계십시오.